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했다면 진짜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실 워낙에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근데 온라인을 제가 만약에 안 팠으면 이렇게 안 했으면은 버티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요즘에 저를 보면 상당히 놀라워하긴 해요. 그 당시에 그 무기력하던 당신은 어디 가셨나요? 네. 아이디어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보다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할 때 더 잘 떠오르지 않나요? 커피 대신 과자, 무거운 대화 대신 가벼운 수다로 창작자와 떠드는 팟캐스트 에이앗의 스낵챗입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주류인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인쇄물을 제작하며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며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매력을 전달하는 복길씨 김여진님을 모시고 인쇄와 콘텐츠 제작의 융합 그리고 그 속에서의 창작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복길 씨라고 합니다. 인쇄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가져오신 과자가 있나요? 제가 과자를 제 요청드렸는데 이름과 제 닉네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찰떡 같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 되게 클래식한 과자가 들어왔네요. 제가 한번 살로벨. 뜯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낵챗이라고 네. 사실 이런 인터뷰 콘텐츠를 안 해보신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냥 과자를 먹으면서 하면은 좀 더 이분들이 좀 풀어져서 되게 자연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 스낵챗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거 아시다시피 칼로리 은근 좀 높지 않아요? 굉장히 이거? 높아요. 그죠? 너무 좋아하지만 자주 먹지 못하는 살로베를 가져왔어요. 이 바삭함이 엄청나. 이 다른 과자는 이 정도까지 바삭함이 없는데 모양도 그렇고 해서 바삭함이 너무. 그쵸?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요즘에 ASMR 해도 되겠다. 어. 롯데 건가? 롯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인쇄소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신 거예요? 작년 4월부터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됐네요. 저는 혼자 한 거는 얼마 안 됐고요. 막 한 15년 차 막 이러면 15년 동안 진짜 인쇄 출력을 했던 거고요. 아 그리고 인쇄소를 차린 게 얼마 안 된 네, 거고 맞아요. 응. 어디 그럼 원래 인쇄소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총 연차로는 15년 차가 맞고요. 그래서 인스타는 그 전 해인 23년도부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23년도 3월에 그냥 심심해서 인스타를 시작했던 거고 인스타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실 방황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저도 인쇄를 하고 있지만은 인쇄라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았고 아 진짜요? 그래서 새길로 많이 샜었어요. 막 해외에서 뭐 셀러로 판매도 해보고 오. 그리고 뭐 스터디 같은 거 모임도 많이 해보고 그런 식으로 헤매다가 인스타그램 시작하고 그때서부터야 인쇄가 좋아지기 시작했죠. 되게 특이한 케이스네요. 그럼 맞아요. 원래 전공이 어떤? 원래 전공은 시각 디자인 전공을 했고요. 오. 근데 참 재미가 없었죠. 아 진짜요?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동안에는 그냥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디자인까지 같이 했죠. 어쨌든 인쇄를 되게 오래 하셨었네요. 오래 하면서 기장님들하고 이제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체득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이렇게 밖으로 안 나갔었나 봐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매거진 저도 이제 다녔었었는데 그 작은 매거진이라서 제가 감리를 막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책 디자인도 제가 하고 인쇄 감리도 제가 하고 다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쇄소에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용어 같은 것도 이게 책에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맞아요. 현장에서 쓴 막 그런 용어 있잖아요. 막 왜냐면 저는 이제 선배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회사가 조그마니까 가서 사장님들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지 하면서 그거를 사장님이랑 계속 막 얘기하면서 배웠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게 제가 이제 그거 할 때는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 저는. 다행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서 기록을 한다던가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기장님들은 나이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 용어도 같은 용어인데 카테고리마다 또 용어가 조금씩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기장님이라는 게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장님, 기계를 기계 움직이는 담당. 분들, 예. 그분들을 기장님들이라고 불러요. 저도 디자인 구구단이랑 디자인을 알려주는 이유가 디자이너가 되라 이게 아니라 디자이너랑 소통을 할 때 사실 요 정도 알면 뭐 맡길 때 뭐 컬러를 어떻게 해주세요, 뭐 비율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 막 비율 컬러 이런 거 기본적인 걸 모르면 디자이너들이 일단 답답해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게 특히나 디자이너들이
클라이언트 상대할 때 엄청 답답해하는 그 포인트들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걸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한 포지션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디자이너와 인쇄소 그 사이에서 통역사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엔 뭘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오프라인 인쇄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정말 간단한 디자인도 못해서 저한테 갖고 오는 게 안타깝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비용을 내지 않고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그분들이 안타까운 그 마음이 커가지고 사장님들한테 간단한 인쇄나 간단한 디자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로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브랜딩을 잠깐 이제 했었으니까 제가 브랜딩 그 키비주얼을 다 만들어 드리면 로고나 이런 거 사실 스티커나 명함 정도는 일러스트레이터 조금 배우고 맞아요. 그냥 옮겨서 크기만 바꾸면 자기가 하면은 되잖아요. 그 제작비만 드는데 이거를 할 줄 몰라서 그걸 돈을 주고 또 맡기는 맞아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게다가 요즘에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플랫폼까지 나왔잖아요. 어도비를 구독하지 않아도 되니까 맞아요. 더 세상이 디자인이나 인쇄 같은 거에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만 사실 알면은 되게 쉬운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음. 좀 상식처럼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상식. 안 될 수밖에 그래요. 없는 게 예전하고 다르게 인쇄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오프라인 그 종이. 맞아요. 물- 일단 책 어. 자체도 그렇고. 뭐. 유형의 그 인쇄물들을 많이 안 하시니까 그 정보가 점점 더 이제 희귀해진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책은 확실하게 줄었잖아요. 신문도 그렇고 명함도 하면은 그렇고 다 그럼 줄었어요. 예전에 아파트 문에 현관문에 붙던 맞아요. 그 전단지 요즘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역사 앞에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이 알바로 이렇게 나눠주는, 나눠주시는 맞아. 전단도 많이 줄었어요. 그럼 인쇄소도 많이 없어졌겠네요. 많이 없어졌죠. 슬프게도 그러네. 많이 힘들죠. 그러면은 콘텐츠 만드는 일은 전에도 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 하면서 시작해본 거예요? 23년도 3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근데 그래도 시각 디자인과시니까 그래도 조금 그렇죠. 이제 미적인 그런 게 일러스트라든지 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았는데 영상. 영상은 영상 어나더 또 월드가 다르죠. 처음 한 달은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그러면은 근데 인쇄소가 은근 물리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어떻게 콘텐츠 제작이랑 그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을 할 때 다른 분들 거에 비해서 제 거는 굉장히 단순하긴 해요. 나와서 설명하고 인쇄물을 간단하게 찍어서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컷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죠. 인쇄 오늘 뭐 하면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하고 약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건 되게 겸사겸사. 소스가 있어서 되게 좋네요. 그러면은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혼자 하시면은 영업도 해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사실 1인 사업가들은 다 똑같겠지만 여기에다가 그냥 콘텐츠를 만드는 거 하나까지 들어온 건데 네. 이거의 장점은 제가 영업을 SNS로 대신하는 거죠. 맞아요. 뭐 인쇄소를 떠나서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걸로 외주가 맞아요. 들어오거나 이런 거 많으니까 그래서 영업이라는 거는 SNS로 제가 대체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SNS를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들이 SNS를 통해 들어오는 게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이 더 많고요. 그래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 들어오는 유입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문서라든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은 했어요. 진짜 이게 어떤 업종이든 이제 일단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을 제가 만약에 안 팠으면 이렇게 안 했으면은 버티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오프라인은 이제 한계도 있고 사실 워낙에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그러네. 그래서 광고비를 줄이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매출 자체가 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영향을 받더라고요. 보면 다 받아요. 그 브랜드나 이런 데가 어려워지면 여기서도 돈이 없고 그럼 맞아요. 그런 거 맡길 돈도 없고 제작비도 없어지니까 이렇게 약간 그래서 떨어지고. 저한테는 이렇게 물이 정말 똑똑똑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인쇄 영역이 대략 어떤 카테고리예요? 저는 명함, 스티커, 전단 같은 그런 경인쇄라고는 부르거든요. 그거를 그런 종이 인쇄하고 컴퓨터로 출력하는 큰 외부용 스티커 같은 거 실사라고 해요. 실제 사이즈로 이렇게 출력하는 거 현수막. 실사 출력. 실사 출력. 실사 출력 안에 그 뭐 현수막, 외부용 큰 스티커들, 뭐 시트 커팅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제 메인이긴 해요. 그리고 디자인까지. 오. 그래서 이게 되게 조금 장점이긴 하죠. 그러네. 맞아요. 저는 뭔가 이게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두 개 다 할 줄 알면은 그게 진짜
내가 맞아요. 엄청 잘하진 않아도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두 개 다 탑급으로 잘하진 않지만 B급으로 맞아요. 잘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디자이너도 뭔가 디자인만 잘해서는 요즘에 거의 살아남기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디자인을 진짜 완벽하게 너무 되게 멋있게 잘하면 잘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판매하거나 알리는 것도 완전 다른 영역이기 영역이잖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대한 공부를 따로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고. 배움의 끝이 없어서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뭔가 인쇄소를 하면서 크게 얻었던 거나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저는 제 일을 그닥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났던 고객님들이 요즘에 저를 보면 상당히 놀라워하긴 해요. 그 당시에 그 무기력하던 당신은 어디 가셨나요? 네.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냐고 인스타 보고 있다고 잘 보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인스타를 통해서 뭐 인쇄를 알려드리면서 뭔가 좋은 피드백을 받으니까 저한테 응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더 아는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려도 되겠다라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고 사실 SNS를 하면서 그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되려. 맞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쇄소도 혼자 운영하시면 이게 되게 폐쇄적이 돼버리고 맞아요. 누군가 응원을 받거나 막 그런 경험이 이런 게 없어요. 없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랑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돈으로만 응원을 받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리고 사실 피드백을 받으면은 네. 상처라기보다는 그냥 좀 하여튼 일이잖아요, 자존감이 좀 어쨌든. 떨어지잖아요. 그죠. 약간 그럴 때 이런 내가 식으로 한 번에 무한한 못했다, 응원을 약간 받을 이런 때가 것도 없었어요. 맞아. 근데 정말 순수하게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더라고요. SNS가. 그렇죠. 분야를 떠나서 약간 그런 소통을 일단 좀 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되게 크네요. 그래서 인쇄를 혼자 하다 보니까 통해서. 외로웠는데 SNS를 통해서 조금 아. 그 외로움이 덜하죠. 또 모임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배워야지 살아남으니까. 완전 그 이 성향이신 네. 저는- 이까지는 아닌데 이 하나 정도는 있어요. 이 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 게더링 때도 그렇고 맞아요. 재밌어요. 저두 가가지고 번째도 진짜 많이 그러셨죠. 배웠죠. 게더링 재밌죠. 그래서 재밌어요. 게더링도 또 조만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게더링 때 인쇄를 다 지원해 주셨어요. 저희 현수막이랑 엑스배너랑 이제 붙이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도움을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통적으로 이제 다 여쭤보는 건데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하면 사실 꾸준히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그거는 잠시 뒤에 광고를 듣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에 관심은 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막하셨던 분들 있죠? 기본적인 디자인 개념부터 배워보고 싶은데 막상 서점에 가면 이 어려운 전공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디자인 구구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쓴 책이지만 디자인 구구단은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디자인 핵심 이론을 딱 9개로 정리한 이론책입니다. 비율부터 공간, 균형, 색의 속성, 질감, 형과 형태, 움직임, 율동감, 서체까지 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만 제가 알차게 담았습니다. 그것도 지루한 책이 아니라 만화책으로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PPT, 인테리어, 패션, 음식 플레이팅, 전시 등 요즘에는 디자인이 안 필요한 곳이 없죠, 거의.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책보다는 우리가 디자인을 보는 눈을 키우고 일상 속에서 필요한 디자인 지식을 늘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디자인은 선천적인 재능이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선천적인 영역도 있지만 누구나 노력을 하면은 이 뇌과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고 재밌게 디자인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이 디자인 구구단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잠깐 이 좋은 자리에 광고를 하고 싶은 멋진 광고주님들은 대환영입니다. 위에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럼 주수입원이 거의 인쇄 쪽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다각화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다각화라기보다는 네. 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책은 계약을 했어요. 책? 내년에 나오려고 네. 나올 건데요. 네. 책 홍보하러 한번 또 나오셔야겠네. 내년 네. 초에 이제 출판하는 거를 목표로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다가 못하고 스레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를 제가 하는 목적도 그 책에 들어갈 내용들을 좀 모아가지고 맞아요. 모아볼까 그렇게 하는 게 싶어서. 제일 좋아요. 그냥 0에서부터 책 쓰려고 그러면 진짜 너무 어려운 진짜 힘들어요. 인스타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쓰자고는 했지만 그게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내용을 더 늘리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레드를 책 쓰는 거 대신에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스레드. 그러니까 좀 공통적으로 수익 다각화를 굉장히 장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필요하죠. 왜냐면 이게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인쇄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호황기에 비해서 굉장히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했다면 진짜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그래서 저도 그렇고 디자이너도 그렇고 진짜 디자인 일만 해서는 그게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좀 힘들 것 힘들죠. 같아서 맞아요. 뭔가 진짜 다양하게 일을 좀 벌려놓는 게 모든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뭔가 인쇄는 또 뭐가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일단 같아요. 광고가 들어오긴 하는데 네. 어도비? 가끔. 어도비.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좀 멀리 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강의도 있고 네.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긴 할 텐데 사업을 그래도 좀 탄탄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인쇄 사업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확장을 해볼까 요리조리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규모를 그럼 더 키우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 분야를 너무 좀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인쇄 카테고리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각화는 못했죠 현재. 그래서 그러면은 그 책 나오는 거 말고는 또 뭐 추가적으로 할 건 롱폼을 해야죠. 유튜브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롱폼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이게 재밌던데 저는 거기서는 인쇄를 알려주는 것보다 뭔가 막 이렇게 제 실수담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가 오히려 저는 콘텐츠로서 재밌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인스타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인스타는 정보 위주다 보니까 맞아요. 인간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업무 로그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편집 시간이 단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도 너무 편집 시간이 오래 이게 걸리더라고요. 인스타랑 유튜브랑 동시에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둘 다 만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스타 일주일에 하나만 해도 힘든데 그거를 유튜브까지 하면은 그래서 에이아님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걸 동시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는 아무튼 책은 그러면 실용서 만드시는 거죠? 예, 실용서. 네. 디자이너분들이나 비전공자 디자이너들을 위한 인쇄 팁북을 만들려고 진짜 하고 좋겠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그냥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고 필요할 때 꺼내서 딱 볼 수 있는. 내가 필요한 부분 요번에 뭐 필요한데 하면 그거 찾아가지고 막 지금 약간 이제 보고. 막 뭐 도무송을 해야 된대 기장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때 이렇게 딱 펼쳐볼 수 있는 바로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림 작가나 뭐 일러스트나 디자인 이런 거는 창작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인쇄소는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출력해주는 약간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창작욕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의외로. 저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인쇄소를 하면 내가 디자인한 것들 막 뽑아볼 수 있고 저는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제가 제작을 했던 거를 네. 한국에서 네이버 스토어에서 팔아본 적도 있고 아. 동남아시아에서 팔아본 적도 있어요. 오. 그랬었던 것 글로벌.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의 창작 욕구는 사라진 것 같아요. 왜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거를 만들었었어요. 사람들 냉장고에 뭐 어떤 물품들이 남아 있는지 화이트보드를 만들었었거든요. 투명으로. 그래서 그걸 한국에서도 팔아보고 쇼피라는 그 플랫폼 동남아시아 네, 플랫폼이 뭔지 있어요. 알아요. 거기에서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랑 엄청 팔았었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원단이 쇼티지가 나가지고 원단 공장에서 그 원단을 더 이상 안 만든대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 스탑을 했고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 대체해도 됐겠죠.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제품을 찾아서 그거 브랜딩을 제 거 브랜딩을 해서 그 제품 ODM해서 팔아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그거를 딱 이제 스탑을 하고 넘어왔죠 인스타로. 이것저것 많이 중간에 셌었어요. 그러면 근데 아예 막 완전 창작에 대한 그런 게 욕심이 엄청 크진 않은. 안 큰가 봐요. 신기해요. 그래요? 근데 콘텐츠도 어떻게 보면 창작이긴 한데. 그렇죠. 콘텐츠 아마 디자인이나 이거를 브랜딩 하느라고 이런 것도. 그 창작 욕구가 여기에서 채워진 것 어느 같아요. 정도 채워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요즘에 많이 하는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디자인이나 크리에이터 아니더라도 누구나 창작력은 인간으로서 조금씩 있지 않을까라는.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것을 가지고 싶고 왜 온라인에서 충족 안 되는 그 오감을 위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소유한다든지 이런 소유욕은 인간 본성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되거나 아니면 디자인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알려주는 걸 했다면 지금은 생각을 조금 바뀌어서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누구나 내가 돈을 꼭 이걸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집에서 이렇게 좀 취미 미술 같은 게 약간 예,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누구나 조금씩 다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키트를 제가 또 만들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했을 때 그러니까 내 창작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거. 그쵸. 근데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게 있나? 왜냐면 저는 이제 주변에 크리에이터나 디자이너들만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체 그게 강해서 이게 업으로 된 경우인 맞아요. 거고 이게 일반인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있을 누구나 것 같아요. 창작력이. 음. 근데 복길님도 뭔가 그런 게 없다고는 했지만 콘텐츠도 어쨌든 창작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 거 보면은 누구나 창작에 대한 그게 조금씩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엄마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보낼 때 아이들 생일이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손수 이렇게 어린이집 선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 아이 얼굴을 넣어서 내 생일을 축하해줘서 고마워하고 답례품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나름 창작 욕구가 그죠. 있는 그 거 디자인 아닐까요?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문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죠. 내가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라는 마음이잖아요. 맞네. 나는 디자인을 맞춤형 약간 못하니까 그런 거.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라는 거니까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창작 욕구가. 맞아요. 근데 그것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보는 괜찮게 눈이 만들고. 없어도 워낙에 디자인은 디자이너들도 다양하고 자기 눈에 맞춰서 자기 눈에 이쁜 걸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워낙에 이제 디자인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 수준이 굉장히 높지만은 그 디자인에서 조금 떨어지신 이렇게 좀 멀리 감각이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좀 다.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쁜 거에서도 너무 마음에 들어라고 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쪽으로 좀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 구구단 혹시 읽어보셨나요? 뭐 있어요. 집에 책 있습니다.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저는 내 돈 내산. 그게 진짜 제일 쉽다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가 봐요. 초등학생이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용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디자인 구구단이 제일 아래고 그 위로 점점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아래로. 더 밑에가 있었네. 지하로 내려가겠다. 요즘에 맞아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이 이해할 만한 그 단어를 쓰게, 그러니까 챗GPT의 맞아요, 도움을 맞아요. 받아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도무송이면은 도무송이라고 말 안 하고 모양 자유곡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건 진짜 치환을 좋은데.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 안 그러면 비전공자 디자이너들이나 인쇄를 모르시는 디자이너분들이 되게 당황한단 말이에요. 기장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맞아요. 이게 어. 저도 이제 디자인 콘텐츠나 교육 쪽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교육학 쪽에 그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인풋을 줘야지 이게 흡수가 된다 이런 이론이 맞아요. 있거든요. 딱 그게 그거잖아요. 네. 이 용어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도무송은 뭐뭐 같은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잘 되시는 거 아닐까 지금. 근데 또 영상이라는 게 네. 장점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책과 달리. 맞아요, 책에서는 단편적인 사진만 볼 수 있지만 얘는 맞아요.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게 하고 싶은 거를 좀 따라가는 편이 아니면 돈이 되는 걸 좀 따라가는 편이에요. 둘 다요. 아, 사실 저는 이제 대놓고 돈을 좀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편이기도 해요. 돈 좋죠. 그래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은,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서 돈을 쫓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기보다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서 처음에는 내 손해가 될지언정 네. 조금 나의 캐릭터도 이렇게 잘 아. 여기 잡아놓고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초반에는 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은 했어요. 되게 정석적으로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버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돈만 쫓으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막 애초부터 처음부터 뭔가 광고를 받고 싶어, 뭐 이걸로 당장 수익화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했으면은 그 조급함 당시에 때문에. 조금은 돈은 벌 수 있겠지만 근데 또 그 조급함 때문에 네. 만족이 안 되고 이 컨텐츠를 계속 지속을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 2년을 그래도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당장에 이렇게 이익을 얻기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도움을 좀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했더니 뭐 광고도 조금씩 붙고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기버라고 하죠. 이제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 게더링 사람들이 다 그런 편.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사람들이신 분들만 것 같아요. 제가 초대를 했으니까 이제 약간 다들 그래서- 막 퍼주려고 하고 도움 주려고 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잘 되고 그러다 보면 돈도 벌리고 하는 것 같아요.
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손해일지언정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막 엄청난 손해로 적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손해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 약간 네. 자기의 노하우를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사실 인쇄가 폐쇄적이었던 이유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 기술을 밝히면은 남이 이걸 뺏어가서 똑같이 하겠지. 근데 나는 그거는 이걸- 어느 분야든 약간 다 예전에는 그- 그랬죠. 근데 요즘엔 다 오픈하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인쇄 관련해서 저는 콘텐츠 너무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합니다. 되게 잘 되실 거,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좋겠어요.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협업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네. 컨텐츠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자리까지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 뭐 저한테는- 이거 되게 누추한 제 스튜디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협업 제안이라든지 아. 이것도 나름의 저한테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맞아요. 저도 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제가 인지도가 조금 생겼다고 하거든요. 제 인지도가.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많이 아니, 생겼지만 그거 알지만. 일단은 근데 이게 뭔가 내가 막 유명해져서 좋다 이런 저는 그런 건 잘 없고 제가 워낙 내향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 안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거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인지가 생기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되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그게 저도 되게 사실 커요. 진짜 재작년, 네. 작년 이때 에이아님 하면은 네. 인스타를 통해서만 보던 그런 분인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게더링도 초대를 받았지.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도 오게 되었지.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신기해요. 그래서 자기 채널을 해서 자기 브랜딩 하는 게 진짜 되게 좋은 무기를 하나 갖게 되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지금 맞는 무기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는 이게 무기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은 그냥 내가 팬이에요. 이래서 막 뭔가 막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내가 동등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대화하는 거랑 달라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또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저도 최대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대화 수준이 안 돼서 이제 말을 못 걸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어요. 약간 맞아요. 제가 만나고 싶은 분이 약간 최재천 교수님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 연락도 못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대화 수준이 너무 제가 낮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고 언젠가는 최재천 교수님이랑 대화해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또 여기까지 또 이야기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에이아스의 스낵챗은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다양한 창작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해주시고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또 재밌는 분들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